안녕하세요. 책그림입니다. 1월 전권 읽기 도전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과학 서적을 한 권 들고 왔습니다. 무심코 읽었다가 쓸데없이 똑똑해진다는 바로 그 책. 나는 농담으로 과학을 말한다. 표지를 보면은 우주적 자신감에 넘쳐 보이는 곰 한 마리가 헬멧을 쓰고 씩 걷고 있어요. 마치 저한테 똑똑해지고 싶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나는 농담으로 과학을 말한다는 하나의 과학 기술을 시작으로 그와 연관된 역사, 정치, 사회, 철학을 한 번에 버무려 들려주는 과학 입문서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 이면에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하지만 정작 실질적으로 중요했던 기술들의 진실을 밝힙니다. 430쪽 분량의 두께감이 꽤 있는 책인데 결코 다 읽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요. 과학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이 정말 하나도 어렵지가 않았거든요.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의 할머니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진정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책의 첫 장을 장식하는 아인슈타인의 말인데요. 저는 이 책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마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과학이 어렵다는 생각을 가진 독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책이라는 거죠. 아시아태평양 이론물리센터에서 매년 올해의 과학도서 10권을 선정하는데 바로 이 책도 2019 올해의 과학도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총 7가지 과학 분야에 담긴 사연들이 소개되는데요. 인류 최강 빌런을 통해 바라본 질소 비료, 진시황과 프랑스 혁명을 넘나드는 단위 이야기, 플라스틱의 과거와 현재, 성전환이 사회에 전하는 메시지, 미국과 소련의 좌충우돌 우주 과학 이야기, 또 우리의 작은 일상을 잠식하는 빅데이터, 마지막으로 맨날 욕먹는 기상청 직원들을 향한 헌사까지 지적인 농담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과학도서는 과학 전문가만 집필할 수 있을까요? 이 책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은이 오후 작가는 자신이 문과생임을 당당히 밝히면서 글을 시작하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당신에게 과학 지식을 전달할 만큼 정확히 알진 못한다. 나도 문과생이다. 다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찾아내서 들려줄 생각이다. 이 책에는 당신이 이해 못할 수식은 등장하지 않는다. 각주도 없다. 각주가 붙지 않는 과학책이라니 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렇게 가끔 괄호가 붙겠지만 그렇다고 얕은 책을 쓸 생각은 없다. 사람들은 쉽지만 깊은 책을 원한다. 그럼 이 책이 그런 기대를 채워주는 책일까? 모르겠다. 어떻게 스스로 그렇다고 말하겠는가. 그냥 속는 셈 치고 한번 읽어보시라. 적어도 TMI는 많이 숨어있다. 그게 무슨 도움이 되나 싶겠지만 원래 교양이란 삶에 별 쓸모없는 걸 굳이 알아가는 과정이니까. 이런 사치를 누리는 것 또한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선사한 또 하나의 선물이 아니겠는가? 오후 작가는 마약, 아나키즘, 미신 등 굉장히 다채로운 주제로 책을 내고 있는데요. 이 모든 책을 관통하는 작가의 신념은 단 하나라고 해요. 재미없는 것은 죄악이다. 지식 스토리텔러로서 다방면의 분야를 섭렵한 유쾌한 필력의 소유자라고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어벤져스의 최종 빌런 타노스, 킹스맨의 악당 발렌타인,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뭘까요? 자원 부족으로 인해 인구가 줄지 않는 이상 전쟁과 기아는 해결되지 않고 지구 회복은 힘들다고 생각한 악당들입니다. 그런데 왜 영화지만 현대사회에 이런 빌런의 이야기가 만들어진 걸까요? 그 역사적 시작점으로 작가는 18세기 후반의 영국으로 안내합니다. 산업혁명으로 생산력이 급격히 증가한 영국은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드는 바람에 빈곤과 위생 악화로 수많은 병이 초래했죠. 이때 경제학자이자 인구 통계학자인 토머스 멜서스는 머지않아 식량이 인구를 감당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할 거라는 우려를 표명합니다. 바로 멜서스 트랩인데요. 생산력 확대가 인구 증가로 이어지지만 인구 증가는 위생을 악화시키고 1인당 소비할 수 있는 식량을 줄여 질병과 전쟁이 발생하고 그 결과 다시 인구가 줄어듭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반대로 1인당 식량이 늘어나고 그럼 다시 인구가 늘어나고 무한의 쳇바퀴죠. 하지만 1800년대 세계 인구 10억 명에서 2022년 현재 78억 7천여 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어떻게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가 증가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질소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식물의 성장과 수확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질소인데 과거에는 화전과 휴경을 통해 식물이 필요로 하는 질소를 알맞게 생산할 수 있었지만 생산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 똥죽기였다는데요. 19세기 이전 유럽은 주로 초석,
즉 질산칼륨을 비료로 사용했는데 특히 인도는 소를 숭배하는 사상 때문에 소 배설물이 거리마다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많은 양의 초석이 있었습니다. 인도를 통제하던 영국은 초석을 이용해 다른 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영국의 라이벌들은 초석을 대체할 무언가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때 남미에서 초석의 대체제로 박쥐와 바다새의 배설물인 구아노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구아노의 무분별한 채취는 생태계 파괴를 가져왔지만 서구 열강들에게 그런 건 문제되지 않았죠. 결국 배설물의 발생 속도가 너무 느려서 생산 한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 엄청난 규모의 초석이 아타카마에서 발견되는데 칠레, 볼리비아, 페루가 둘러싸고 있는 사막 한가운데서 발견된 이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이 일어났고 서구 열강을 등에 업은 칠레가 승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페루는 폐허가 됐고 볼리비아는 칠레의 바다를 뺏겼죠. 한편 비료가 부족해지면 식량난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네로라 하는 화학자들이 질소 고정 문제에 뛰어듭니다. 수많은 화학자가 연구와 실험에 몰두했지만 고전을 면치 못했고 모두가 반쯤 포기하고 있던 1908년 무명의 독일 화학자 프리츠 하버가 공기 중에 존재하는 질소를 이용하기 위한 암모니아 합성에 성공합니다. 공기로 빵을 만든 과학자, 공기의 연금술사 이런 별명을 얻으며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기도 하죠. 세계를 식량난에서 탈출시킨 영웅이 된 겁니다. 하버는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 독일의 승전을 위해 염소를 이용한 독가스를 개발해 대규모 살포를 시행하는데요. 하지만 훗날 이 독가스는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사용되죠. 하버는 독일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자신이 개발한 독가스가 동족을 몰살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거죠. 작가는 인류를 구원한 최강 빌런 하버를 통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버가 완성한 질소 고정은 인류를 기적적으로 구하고 극단적으로 죽였다. 하버는 식량 위기에서 인류를 구한 과학자면서 동시에 독가스의 아버지다. 그는 1000만 명 이상의 죽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우리는 양극단에 동시에 서 있는 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이해하면 되는 걸까?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그의 잘못은 훌륭한 사람이 한순간 저지른 실수가 아니다. 세계 시민인 우리들은 하버가 아무리 지대한 공을 세웠어도 그를 좋게 평가할 수 없다. 그는 전쟁과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확신범이었다.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일이 아니다. 화학 비료도 그에게는 국가의 무기였고 독가스도 국가의 무기였다. 그래서 그는 어떤 사악한 빌런보다 강력한 빌런이다. 영화 속 최후의 빌런은 악의가 아니라 신념으로 무장하고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완벽한 빌런 덕분에 지구 70억 인구 중에 50억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저자는 과학자가 밝혀내는 과학적 사실은 분명 객관적인 것이겠지만 그가 그 과정에 이르는 데는 그의 방향성이 작용할 수밖에 없어서 철학자는 새로운 발견 혹은 발명에 대해 해석을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과학적 발견은 세상을 바꿔놓을 건데 철학자들은 정작 그 과정을 알지 못합니다.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철학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과학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과학과 철학이 동시에 상호작용을 해야 하고 과학의 방향성에 철학이 끊임없이 관여하고 해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과학기술에 큰 나무를 세워주고 역사, 정치, 사회의 줄기로 뻗어나가 철학에 이르는 숲을 완성하는 책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또 새로운 지식을 융합하는 재미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는 책이거든요. 오늘 일부분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나머지도 직접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과알못을 탈출할 준비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